안녕하십니까. SQL 서버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SSIS 기본 교육을 진행할 CRM 사업부 김홍기입니다. 이 교육은 윈도우 7, 그다음에 SQL 서버 2008 R2 환경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샘플 DB는 MS에서 제공하는 어드벤처웍스 DW 2008 DB를 사용했습니다. 실습 위주 교육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BIDS를 실행합니다. 해당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행 메뉴에서 DV, ENV라고 입력해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SSIS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솔루션 이름은 SSIS 테스트 언더바 2013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솔루션에서 좌측에 보이는 부분이 패키지를 디자인하는 영역이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부분은 솔루션 탐색기 영역입니다. 그리고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루션이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패키지입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으로 태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어 흐름에서는 특정 작업을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루프 컨테이너, 그 다음에 SQL문을 실행하는 SQL 실행 태스크, 그 다음에 데이터 적재를 하는 데이터 흐름 태스크, 그 다음에 다른 패키지를 호출하는 패키지 실행 태스크, 그 다음에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프로세스 실행 태스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흐름 탭에서는 데이터 흐름 원본,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변환, 데이터 흐름 대상,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고요. 데이터 흐름 원본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데이터 흐름 변환해서 가공을 해서 데이터 흐름 대상으로 적재를 하는 태스크들입니다. 데이터 흐름 대상에서는 일반 DB에 적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 XML 등 플랫 파일에다 적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처리기 탭입니다. 이벤트 처리기 탭에서는 여러가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태스크를 실행해라 라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SMS를 보내라 라든지 아니면 로그를 쌓도록 SQL 실행 태스크를 실행해라 라든지 여러가지 이벤트를 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탐색기에서는 패키지 전체에서 사용하는 변수,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벤트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어 흐름 탭으로 돌아가서 테이블 하나를 1대1로 카피하는 태스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데이터 흐름 태스크를 사용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데이터 흐름 태스크를 제어 흐름 영역에 드래그앤드롭 합니다. 이름은 데이터 플로우의 약자를 써서 df 인터넷 세일즈 적재라고 이름을 고치겠습니다. 데이터 적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스하고 타겟이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소스하고 타겟에 대한 정의는 솔루션 탐색기 영역을 보시면 데이터 원본이 있고요. 데이터 원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원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마우스 창이 뜨면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줍니다. 서버 이름, 그 다음에 로그인 정보, 해당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시고 연결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데이터 원본 이름을 입력하고 마침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까지는 소스 DB를 만들었고요. 타겟 DB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버는 로컬호스트고요. 데이터베이스는 타겟 DB.
이름도 타겟TV라고 해서 마침을 누릅니다. 이렇게 소스 타겟에 대한 연결이 만들어졌고요. 이 데이터 원본을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에서 연결 관리자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원본의 새 연결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방금 만들었던 소스 타겟을 볼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추가를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흐름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OLEDB 원본, 그 다음에 OLEDB 대상 이 두 개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OLED 원본을 태스크명으로 수정하고 OLED 원본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세일즈 적재. 더블 클릭하시면 소스 TV에서 어떤 테이블을 선택할지 목록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팩트 인터넷 세일즈를 선택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하시면 다음 보시는 것처럼 미리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열 탭으로 가시면 특정 컬럼이 필요 없거나 할 때는 체크 해제를 하시면 필요 없는 컬럼에 대해서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하고 다시 대상을 녹색 줄로 연결을 하고 OLEDB 대상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OLEDB 대상 타겟 TV에는 팩트 인터넷 세일즈라는 테이블 레이아웃과 똑같이 테이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연결 관리자를 타겟 TV로 바꾸고 테이블은 팩트 인터넷 세일즈를 선택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하시면 대상 테이블은 지금 데이터가 한 건도 없고요. 매핑 탭에서 원본하고 대상이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원본하고 대상 테이블의 컬럼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름이 동일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핑을 해줍니다. 이제 제어름 탭에서 디버깅 시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실행이 완료가 됐고요. 6만 건 정도를 적재를 했습니다. 다시 디버깅 중지를 누르고 SSMS에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겟 TV 아래에 있는 팩트 인터넷 세일즈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데이터가 적재될 때는 적재 일자가 항상 같이 기록이 됩니다. 이 기능을 SSIS의 파생열이라는 태스크를 이용해서 적재 일자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지데이트라고 제가 미리 컬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다 지금 널 데이터로 들어왔고요. 데이터 원본에 파생열이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해서 적재 일자가 오늘 일자로 정상적으로 적재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OLEDB 대상을 열어보시면 매핑 탭에서 확인해 보시면 레지데이트가 어디에도 매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널 데이터가 들어간 거고요. 도구 상자에서 파생열 태스크를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기존에는 원본하고 대상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연결은 끊어주시고요.
딜리트 키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본에서 파생열, 그 다음에 파생열에서 OLEDB 대상으로 가도록 연결을 다시 바꿔줍니다. 파생열을 더블 클릭해서 파생열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파생열 이름은 대상하고 동일하게 레지데이트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시계는 현재 일자를 가져오는 getDate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계산된 콜럼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세금 금액하고 판매 금액 두 가지를 더해서 총 판매 금액이라는 컬럼을 만들고 싶을 때도 이 파생열이라는 태스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파생열 이름을 total AMT라고 하고 tax AMT하고 sale amount를 더해서 총 판매 금액이다 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생열 수정이 완료됐고요. 파생열에서 컬럼 하나를 추가했으니까 OLEDB 대상에서 매핑이 되지 않았던 항목들을 다시 매핑해 주겠습니다. 레지데이트를 대상의 레지데이트하고 매핑을 해줬습니다. 대상 테이블을 트렁케이트 시키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완료됐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를 셀렉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재 일자에 실행 날짜가 정상적으로 적재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적재 일자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삭제 로직 없이 데이터를 직접 적재하기만 했습니다. SSMS에서 트렁케이트를 시키고 패키지를 실행해서 적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SQL 실행 태스크를 사용해서 패키지를 실행하면 바로 테이블을 트렁케이트 시키고 데이터를 적재하도록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SQL 실행 태스크를 가져오고요. SQL 실행 태스크도 이름을 수정하겠습니다. 대상 테이블을 삭제하는 SQL 실행 태스크고요.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커넥션은 타겟 DB고요. 그 다음에 SQL문을 직접 입력을 합니다. 트렁케이트 테이블 팩터 인터넷 세일즈 확인 버튼을 누르고 SQL 실행 태스크하고 데이터 흐름 태스크를 연결을 합니다. 패키지를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6만 건 정도 데이터가 미리 적재가 되어 있을 텐데요. 6만 건 정도가 적재가 되어 있고 지금 패키지를 실행하면 트렁케이트를 하고 다시 데이터를 적재합니다. 정상적으로 적재가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다시 SSMS에서 적재 일자가 지금 적재한 시간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가 정상적으로 지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에는
1배치 로직을 한번 추가할 겁니다. 네, 보통 ETL 할 때는 초기 적재할 때는 트렁케이트 인서트, 그 다음에 1배치 할 때는 딜리트 앤 인서트 로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1배치 로직에서는 해당 일자를 데이터를 삭제하는 로직, 그 다음에 해당 일자만 데이터를 셀렉트하는 로직이 추가가 돼야 되겠고요. 이러한 로직들을 추가하려면은 네 가지 변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배치인지 초기 적재인지 구분하는 초기 적재 여부, 그 다음에 원본 DB를 셀렉트할 셀렉트 SQL문 변수, 그 다음에 조회 시작일, 조회 종료일, 이렇게 네 가지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제어름 영역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변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변수를 클릭하시면 변수 창을 띄울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변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변수를 생성하실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변수의 범위가 패키지로 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어름 탭에서 빈 공간을 항상 먼저 클릭을 하고 변수를 생성해야지 변수의 범위가 패키지로 생성이 됩니다. 차례대로 네 가지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기 적재 여부는 true 아니면 false밖에 없기 때문에 boolean 형식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조회 시작일, 조회 종료일, SQL문 이 세 가지는 스트링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회 시작일, 종료일은 2001년 7월 1일, 그럼 2001년 7월 31일까지로 잡았습니다. 셀렉트문 변수는 SQL문 전체를 셀렉트하는 셀렉트 쿼리문을 적었습니다. 변수 생성이 완료되면 데이터 흐름 탭으로 가서 데이터 원본을 편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원본이 테이블이었고요. 이제는 지금 여기서 생성한 SQL 쿼리문, 쿼리문의 실행 결과가 데이터 원본이 됩니다. 데이터 흐름 탭에서 데이터 원본을 클릭하시고요. 액세스 모드를 변수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변수는 방금 만든 SQL 커맨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SQL 변수문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에는 1배치 로직에서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딜리트문하고 셀렉트문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딜리트 로직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테이블을 트렁케이트하고 적재하는 로직이었는데요. 이제는 일자를 기준으로 특정 일자만 데이터를 지우는 로직까지 추가해 보겠습니다. SQL 실행 태스크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팩트 테이블을 트렁케이트하는 쿼리문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제는 1배치 여부에 따라서 팩트 테이블을 트렁케이트 하거나 아니면 특정 일자 기준으로 특정 일자 기준 데이터만 삭제를 하거나 하는 로직을 넣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SQL문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SQL문의 파라미터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지금 쿼리 작성하시는 것처럼 물음표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SQL문의 물음표, 그 다음에 패키지의 변수, 이 두 가지를 매핑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SQL 쿼리문이 작성이 완료된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적재 여부가 true일 경우에는 해당 테이블을 트렁케이트 시킬 거고요. true가 아닐 경우에는 조회 시작 일자, 종료 일자만큼 일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이 완료됐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매개 변수 매핑이라는 탭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QL문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를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매핑하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변수 중에 초기 적재 여부는 일단 데이터 형식은 항상 맞춰주셔야 되고요. 변수 이름 중에 초기 적재 여부는 매개 변수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그냥 0, 1, 2, 3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 이름을 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SQL문에서 두 번째로 사용했던 조의 시작 일자 from date는 받차 형태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이름은 그냥 순서대로 0, 1에서 1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가 뭐 10개일 경우에는 0번부터 9번까지 매개 변수 이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시작일은 2001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고요. 해당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데이트 키가 2001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했고요. 건수는 146건 존재합니다. 한번 삭제 로직까지 실행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적재 로직은 아까 확인을 했으니까 적재 로직 들어가는 데이터 흐름 태스크에는 중단점을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초기 적재 여부를 펄스로 바꾼 다음에 2001년 7월 데이터만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키지 실행이 완료됐고 SSMS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달 데이터는 한 건도 없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데이터들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삭제 로직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는 셀렉트 문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문 변수를 수정하는 데는 스크립트 태스크를 사용할 거고요. 도구 상자에서 스크립트 태스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SQL 실행 태스크하고 데이터 흐름 태스크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다시 SQL 실행 태스크에서 스크립트 태스크,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스크에서 데이터 흐름 태스크로 연결을 해줍니다. 또 스크립트 태스크의 약자인 st 언더바 데이터 원본 쿼리 업데이트라고 태스크 이름을 수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태스크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는 두 가지 언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하고 C# 두 가지 사용할 수 있고요. 변수 지금 리드온리하고 리드라이트 변수 두 가지가 있는데 리드온리는 말 그대로 읽어드리기만 할 때 사용하는 변수들입니다. 초기 적재 여부, 조회 일자, 조회 종료 일자 이 세 가지가 리드온리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QL문 같은 경우에는 초기 적재이냐 초기 적재가 아니냐에 따라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리드라이트 변수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스크립트 편집창이 뜨고요. 추적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여기 스크립트 태스크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로직이 추가가 될 겁니다. 초기 적재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초기 적재다 그러면 테이블 전체를 셀렉트하는 로직, 그 다음에 초기 적재가 아니다, 일배치다 라고 하면 전체를 셀렉트하는 로직에다가 웨어저를 추가하는 로직이 될 겁니다. 웨어저에는 조의 시작 일자, 종료 일자가 비트윈으로 들어갈 거고요. 먼저 SQL 문을 수정하기 위해서 변수 하나를 선언했습니다. SQL 커맨드라고 스트링 형태로 선언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값은 패키지에 있는 SQL 커맨드 값을 매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SQL 커맨드에는 추가로 웨어절, where old date가 조의 시작일 and 조의 종료일, old date가 between 조의 시작일 and 조의 종료일. 조건절을 추가하겠습니다. 패키지 변수 중에 초기 적재 여부가 펄스일 경우, 일배치일 경우에는 방금 만든 위에서 만든 SQL 커맨드 변수를 패키지에 있는 SQL 변수에 할당을 시킬 겁니다. 패키지에 있는 SQL 커맨드 값을 위에서 만든 웨어절이 포함된 변수로 바꾸고, 툴일 경우에는 저렇게 바꿀 필요가 없이 원래 있는 변수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패키지의 SQL 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메시지 박스로 한번 찍어서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수정 완료됐으면 저장하고 나오시고요. 일배치 여부 값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팝업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배치 여부가 지금 펄스일 경우에는 웨어절이 포함되어야 될 거고요. 셀렉트 절에 웨어절이 포함됐고요. 초기 적재 여부가 true일 경우에는 웨어절 필요 없이 전체 셀렉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쿼리들이 데이터 흐름의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되는 쿼리입니다. 정상적으로 셀렉트 문이 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스크립트 데스크에서 메시지 박스는 주석 처리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기 적재 여부를 바꿔가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삭제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적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재하는 부분은 일단 중단점을 설정을 했고요.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초기 적재 여부가 true이기 때문에 테이블이 지금 트렁케이트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셀렉트 해보면 데이터가 없고요. 이거는 중단점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다시 한번 트렁케이트 시킨 다음에 데이터 전체를 적재를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조회가 될 거고요. 이번에는 주기적지부를 펄스로 바꾸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지부가 펄스일 경우에는 입력했던 조회 시작일자, 종료일자 데이터만 삭제하고 해당하는 범위의 데이터만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달 데이터만 정상적으로 적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배치 때는 지금 데이터 조회 시작일자 범위가 1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그냥 어제 일자, 오늘 일자만 바꿔서 적재를 하면 1배치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실행 로그를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처리기에서 실행이 완료되거나 에러가 났을 때 특정 DB에 데이터를 쌓는 방법도 있겠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SSIS 패키지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로그를 남기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선택하시고요. 체크하시고 SQL 서버용 로그 공급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타겟 DB에 한번 로그를 쌓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겟 DB를 선택하시고 자세히 탭을 누르시면 에러가 났을 때나 실행이 완료됐을 때 그리고 경고 이벤트가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항목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더 자세한 로그를 보시려면은 체크를 더 많이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패키지를 실행하고 로그가 어떻게 쌓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SMS를 다시 띄우시고요. 타겟 DB에 보시면 시스템 테이블 아래에 sys SSIS 로그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 테이블 한번 셀렉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패키지가 처음 실행했을 때부터 패키지가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각 태스크의 단계들이 다 적재가 됐고요. 전체 패키지에 대한 로그가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SSIS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